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고등 전교 1등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20년 자녀 교육과 교육의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초등학교 6년 동안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공부시켰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이는 주지교과 국수사과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어요. 초등 때 국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은 문제집을 한 권 학교 진도에 맞춰서 풀렸고요. 수학은 초1 때부터 문제집을 풀렸고 국어는 초2 때부터 풀렸어요. 초2 때부터 국어와 수학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사회와 과학 문제집을 추가하여서 한 권씩 풀렸고요. 제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채점을 해 주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저희 집 둘째 아이가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 아이에게 다 신경 쓸 여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1학년 둘째 아이 공부를 봐줘야 하니까 첫째 아이가 초4부터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스스로 채점을 하게 했어요. 둘째 아이 때문에 첫째 아이가 저절로 공부 독립을 하게 된 경우예요. 대부분 1, 2학년 때는 공부 적응을 하고 3, 4학년 때는 공부 연습을 하고 5, 6학년 때는 공부 독립을 하는데 저희 아이는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일찍 공부 독립을 하게 된 경우였죠. 초등 때 저희 아이는 따로 독서 토론 논술학원을 다닌다든지 수학 연산을 한다든지 중학교 수학 선행을 한다든지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동네가 아니어서 아이는 중학교 수학을 초2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접해보았어요. 학원 가는 대신에 국수, 사과, 문제집을 집에서 단원평가도 대비할 겸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한 학기에 한 권씩 풀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재량에 따라 단원이 끝나면 단원평가를 보잖아요. 이 단원평가가 중요한 것이 단원평가 결과를 무시 못해요. 아이들은 이 점수를 보고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아상이 생겨요. 단원평가는 아이의 공부 효능감, 아이의 자존감과도 연결되니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성실하니 단원평가 결과가 좋아서 수학은 방학 때마다 쉬운 개념 위주의 문제집을 한 권 사서 한 학기 정도 스스로 선행을 하게 했어요. 사실 단원평가 80점 아래로는 방학 때 선행보다는 지난 학기 복습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부모님한테 설명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느라고 진을 다 빼고 와서 집에서도 저도 귀와 입을 좀 쉬고 싶었거든요. 집에서까지 선생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용히 문제집을 풀게 하는 방법이 저와 아이한테 맞았던 거예요. 저희 애는 초등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주일 정도 전부터 얇은 문제집 한 권을 더 추가해서 풀렸어요. 시험 치기 전 주말은 아파트 놀이터가 한산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느라 중국집 배달 음식도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는 저와 하루에 1시간씩 독서를 매일 했어요. 책은 학교 도서관이나 주말에 동네 도서관에서 와서 빌려서 읽었고요. 국어를 잘하면 수학이나 사회, 과학에도 굉장히 유리한 거 아시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의 위력은 굉장히 세요. 국어 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잘할 수 없고요. 국어가 안 되면 수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요.
영어는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 가르쳐 주시는 방과후 학교를 6년간 꾸준히 다니면서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실용 영어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권씩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아이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엄마표 영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어는 엄마표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없기도 했고 집에서 영어로만 말하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었는데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영어로 된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그냥 위안을 삼았어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와 과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 때 사회와 과학은 학교 수업 듣고 사회와 과학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한국사를 좋아해서 맹꽁이 서당 같은 학습 만화를 즐겨 읽었고 어디에서 살아남기 같은 과학 학습 만화도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과학은 아이가 좋아하는 편이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런저런 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상자 조립대회 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회는 적극 참여했고요. 초등 5학년 때는 친구와 함께 몇 개월 동안 A+ 과학나라에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예체능 교육을 아이의 심리 문화적 자본이 되는 정서 안정과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초등이 지나고 중학교부터는 예체능을 할 시간도 없고요. 저희 아이는 오히려 제가 워킹맘이라 제가 끝나는 5시에 맞춰서 이런저런 예체능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 사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음악 쪽으로는 초1 때 1년간 드럼을 배우기도 하고 피아노는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냥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한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방과후 학교에서 첼로를 배우기도 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을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미술도 저학년 1, 2학년 때 동네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체육 쪽으로는 방과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기도 하고 동네 축구클럽에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5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축구 대신에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농구를 하기도 했어요. 컴퓨터 쪽으로는 방과후 학교에서 한글과 파워포인트, 엑셀을 배우기도 했고요. 방학 때는 계절 운동인 수영이나 스키를 배운다든지 한자 8급과 7급 급수를 따기도 했어요. 예체능을 초등 6년 동안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는 3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 제가 워킹맘이라 제 퇴근 시간에까지 아이가 뭔가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학습보다는 예체능을 하면서 아이가 좀 머리를 식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예체능이 중요한 이유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심리 문화적 자본이 돼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예체능은 평생 취미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아이는 자기 마음이 힘들 때면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더라고요. 셋째, 아이가 좋아하는 예체능을 보면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를 알 수 있어서 아이 진로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예체능을 시킬 때에도 저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2가지가 있었어요. 이 많은 예체능을 한꺼번에 시키기보다는 한 학기에 1-2개 정도 경험해 보게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예체능은 꾸준히 하게 하고 싫다고 하는 것은 빼게 했어요. 2번째 원칙은 제가 퇴근하는 5시에 아이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아이도 집에 와서는 좀 쉬어야 하잖아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고등 전교 1등 우리 아이 초등 공부법은 첫째, 국어는 기승전 독서가 답이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중고등 가서 수학, 사회, 과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수학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한 학기에 1권 정도 풀게 하자. 5, 6학년 정도가 되면 수학 문제집은 혼자 풀고 아이 스스로 채점하도록 하자. 셋째,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출이 필요하다. 영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거나 영어책을 읽어주거나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공부하자. 저처럼 엄마표 영어가 정 힘들다면 학교 방과후 영어를 적절히 활용하자. 셋째,
초3 이상이면 국수, 사과, 문제집 한 권은 풀리자. 단원평가 점수가 안 좋으면 아이가 위축이 되고 공부 효능감, 자존감도 떨어진다. 5째,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예체능 과목은 한두 개 정도 정해서 방과 후 학교를 적절히 이용하자. 아이 정서 안정과 심리 문화적 자본, 진로 지도에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희 아이 공부법을 참고하셔서 시청자님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적용해 보시고 자녀 교육에 맞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문의도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